시가 벌어지는데 오히려 주축인 나는 배제된 상태에서 뭐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 내 땅을 갖고 사업을 하네, 아파트를 짓네, 마네 이러니까 차라리 나도 조합원이면은 또 모르겠으나 가서 의사결정도 하고 이제 참여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참 불만족스럽다는 것인데 예, 이 지주택 사업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 선생님은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땅을 팔라고 하고 땅을 팔면 나는 아파트 분양권도 없고 그리고 땅을 혹시 안 팔고 있으면 나중에 지구단위 돼서 땅을 뭐 95% 산다면 나한테 강제로 매수청구를 들어오겠다. 이 상황이 난감하다는 얘기시죠? 그런 겁니다, 그냥 세상에. 예, 그래요, 그냥. 예, 황당한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선생님 도장 계약서는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싸게 많이 받아 챙기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우리는 나이 먹어서 우리 사람은 살던데 그대로 조용히 사고 싶은데 그냥 또 시끄럽게 살면 그게 귀찮다. 네, 맞습니다. 뭐 충분히 들어온 사람이 귀찮으면 그럼 싸움을 안 할 수 있나요? 북한의 김정은이 시끄럽게 하면 저 사람은 귀찮으니까 싸움 안 할 수 없나? 걔가 시끄럽게 떠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팔아먹고 돈을 벌려고 작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개발해왔더니 예. 대행하도록 설치 사는데 뭐 혼자서 그 배달을 사오봤자 뭐될 것도 없고 괜히 뭐 이 사람 인생 싸움을 걸어오는데 싸움을 응하지 않으면은 손해만 봅니다. 싸움에 맞받아 쳐야 됩니다. 완전히 도망가 버리거나.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왜 도망을 못 가냐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그들이 땅을 95% 확보하면 나는 도관에든 쥐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법 자체가. 대한민국 법이 돼 있기 때문에 95% 제일 좋은 것은 95% 가기 직전에 그때 많은 돈을 받아 챙기는 거. 그 방법이고 95% 깔딱구기를 넘어가는 순간 나는 이제 그 먹살 잡혀 끌려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디서나 나옵니다. 선생님 같은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90%뭐 끌려가다 막 사는 데가 지나가다. 계속 거기서 사는 거죠. 조건 때문에. 못 살 수 있어요. 뺏겨요. 매도청 하면 뺏깁니다. 일단 재판 끝날 때까지는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재판 끝나면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아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뭐 공사 재판 1심 때 끝나버립니다. 1심하고 쫓겨납니다. 1심에서 쫓겨나요? 네, 쫓겨나요. 아니 저 보니까 저 장이동 재개발할 때 보니까 재건축했는데 그거 보니까 한참 뭐 한국까지 가던데. 일단 지주분은 별도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고 오늘 혹시 질문 이제 다른 분들 안 하시는 분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할 적에 저희가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 회원들이 한 수십 명 되거든요. 모집은 한 거의 500명 됐는데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한 40~50명 정도 돼요. 되겠는데 서로 정보 공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정보 공개를 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단체로? 정보 공개는 단체로 하는 게 좋지요. 단체로요? 그렇죠. 네. 원래 1인도 당연히 권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체가 하는 것이 좋고 1차는 조합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자구책으로 알아서 하게 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관 통해서 강제로 이제 열람하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법적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이건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6월 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이 개정된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 6월 3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바뀐 내용이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 말씀입니까? 아니 어느 조항에 대해서요? 해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원래 95%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조합을 모집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95%요? 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95%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조합원은 그냥 모집할 수 있어요. 그냥. 모집하고 80%를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 설립을 하고, 그리고 또 95% 토지 확보를 해야지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신고하라고. 전에는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 그냥 막 모집했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 단계도 나 모집한다라고 이제 신고하라고. 네네. 구청에다가 네네. 모집한다고 네, 이제 신고하고서 네, 이제 네. 하는 그게 그래야지 구청이 바뀌는 뭐가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6월 3일 이전에는 구청에서는 전혀 저기 관리 감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도 없고 사실 지금도 구청에 대고 뭐 하는 거냐 이 불법이 제한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해도 저들을 제재할 권리가 우리한테 없다고 그래요. 이제 뭐 우리 뭐 어쩌라고 하는 거니에요. 지금 이게 뭐 현행법에 막 위반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그냥 개인이 계약 맺고 자기가 줘서 도장 찍는 걸 갖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해서 구청이 매우 난감해하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정돼야 될 좀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해약할 수 있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해약을 할 수는 있게 만들어줬는데 조합 규약, 조합 정관에 따른다고 이제 그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조합 규약이나 조합 정관에서는 해약자들 나가고 돈 받아서 나가겠다는데 그거 안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같이 끝까지 가서 돈 손실 안 보고 지금 통장에서 3천만 원 빠져나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규약이나 정관에는 당연히 우리한테 해약 탈퇴자에게 불리한 것밖에 없는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조합 규약 정관에 따라서 해약 탈퇴하고 전액 돌려가라. 참 어떻게 이런 이스나마나 법을 만들었는지. 네. 그다음에 네. 또 강의 지속. 네네네. 또 저쪽.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다 터치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분담금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에요? 네 여기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제일 고통받으시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진행된 다음에 1인당 한 1억씩 정도 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95% 매입도 되고 했는데도 계속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지금 추가 분담금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조합에 지금 채무가 엄청나고 뭐 여기 인테리어 해줬던 사람들, 뭐 홍보관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종 채권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거 다 걸려 있고 몰랐는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거 다 나중에는 조합원한테 귀속되는 채무들이기 때문에 그 조합이 진 빚, 업무 대행사들이 잘못해서 조합이 진 빚을 조합원 각각 개인이 다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파트 이거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얹어야 되니까 이제 불안감이 증폭해서 지금 내가 기 납입한 게 1억인데도 그거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돈을 무슨 근거로 불어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 이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쓰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감독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사가 이제 아파트 짓고 나서 그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 그 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원래는 추가적으로 돈 안 받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시공사들이 선정세 들어오면 기존의 도급계약서를 변경해서 나중에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변경 도급계약서를 결국엔 통과를 시키죠. 안 그러면 아파트 안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럴 때 좀 미리미리 그 변경 도급 계약서가 총회 결의 없이 내지는 불법적으로 통과되는지를 좀 감시 감독을 하시고 그래야지 조합원님들은 그 눈먼 돈, 거품 잔뜩 낀 돈 그냥 법적으로 책임 귀속돼 버리면 이거를 그 전에 자료들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은 법상으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건 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급계약서 같은 거 감시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추가 나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나갔다면 계속 임시총회를 여서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횡령 배임 등으로 뭐 문제를 삼고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조합 업무에 투입시키고 좀 다소 힘들지만 이게 나한테 돌아올 엄청난 채무를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파트 입주하고서도 해산을 못해요. 해산 청산을 못해요. 왜냐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누구 빚인지도 막 판명이 안 된 상태니까 해산 청산 못한 상태로 몇 년
참 못할 짓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 추진위 단계에서 아직 조합 설립인가 전에 네. 추진위 단계에서는 그 토지 작업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 토지 사용 동의 말고도 네. 바로 매매 계약 진행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 그 매매 계약서 상에 그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 명의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상에 매매 계약서에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건 업무 대행사가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계약서를 보통 만들죠. 아니면 그 계약자 명의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조합원들하고 네. 계약할 때 누구는 땡땡 개발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은 그래요. 땡땡 개발. 왜냐면 너무 초기 단계니까. 지금 조합원 가입할 때의 계약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는 매매 계약할 때 무슨 조합으로 해서 등기도 그렇게 할 텐데 그 전에 조합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추진위하고 업무 대행사에서 그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바로 토지 사용 동의보다도 바로 매매 네. 계약을 할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은 지주일 거고 예. 그 당사자가 이제 추진위가 되는지 업무 대행사가 추진위가 되기도 하고 추진위원회랑 업무 대행사랑 지주랑 3인이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아직 추진위 단계인데도 조합의 땡땡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네, 다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 계약을 체결한 건 창립총회 때 채권 채무 다 승계되는 걸로 도장 다 꽝꽝 찍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조합으로 당연하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합 설립되기 전에 잔금까지 해서 등기일까 뭐그 조합이 아닌 그 추진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되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잔금?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네. 조합 설립되기 전에 네. 잔금까지 해서 완전히 이제 등기가 그 추진이나 업무 대행사나 뭐 이런 쪽으로 등기가 네.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되지요. 조합 설립 전에 업무 대행사, 그러니까 이제 계약 등기할 사람 명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업무 대행사 직원 뭐 개인 명의로 일단 사놓기도 하고요. 그걸 또 조합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조합 설립 전이라고 해도 그 세무서에서 임의단체 고유번호 그 이런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임의단체 등록증, 임의단체 그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번호를 갖고 또 등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 번호에 있으면 등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주분한테 조합 설립 전이라도 전액 다 주고 땅 등기 다 가지고 온 걸로 조합원님들 홍보하잖아요. 이렇게 땅 매입 많이 했다고. 다 하죠. 아, 네. 명의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명의 중요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수면 위로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아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알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추진위원회 업무 대행사로 이제 명의가 되는 게 이제 맞는 건가 이제 아니면은 일반 개인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매매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추진위원회 업무 대행사로 돼 있으면 이게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뭐 일반 개인 명의로 돼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예. 뭐 네. 추진위원장 명의든 그 네. 업무 대행사 네. 대표 명의든 네. 그냥 네. 그렇죠. 좀 불안하죠. 개인 명의는. 네.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문제를 삼으셔야 돼요. 아니면 등기 이름을 명의를 바꿔라. 추진위원회로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네. 근데 보통은 그래도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두 사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추진위원회 업무는 둘이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많이 또 그렇게 하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계약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네. 왜냐면 보통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이제 말아야지 추가 분담금의 이제 여지도 적고 예. 또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지금 뭐 지금 800세대인데 한 10세대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 일반 분양 해봐야 뭐 더 이렇게 뭐 이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분양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부담이 이제 거기는 일반 분양이 몇 세대로 예상된다고요? 일반 분양을 안 한대요. 아예 안 한대요? 네, 아예 안 한다고.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지금 단계에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할 계획이 그 조합원을 거의 다 모집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까지 할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세대인데 10세대 정도 밖에 안 남고 네. 예,
그러니까 800세대가 어느 지구단위계 구역 내에 여기 그 토지 용도나 이런 걸 보니까 800세대를 만들 수 있어. 네. 그러면 뭐 한 4,500명만 그 중에 한 뭐 6,700만 조합을 모집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하면 좋을 텐데 네, 그냥 조합을 너무 많이 모집했네요. 네. 조합원을. 예. 조합을 너무 많이 모집했어. 그러면은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지 뭔가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분양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조합원으로 그냥 다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거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더 되는데 네. 거기는 뭔가 특수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위험도 있고 하니 미리부터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조합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분양보다는 돈을 좀 조합 입장에서 도움은 안 되지만 초기에 도움을 주잖아요. 조합원이 들어오면. 그렇긴 한데 네,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합원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일반 분양 해봐야 별로 좋은 거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리스크는 커지고.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알 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 좀뭐 확인해봐야 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네. 속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촬영 종료하고 뭐 예, 궁금한 거 조금 그렇게 더 하고 받고 하죠. 오늘은 뭐 이 네. 정도로 해서 이제 처음 맛배기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심화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